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배열은 많은 자료를 코딩하는데 아주 편리한 자료 구조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배열은 대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이 하나의 이름이 바로 배열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 대표적인 자료 구조, 아주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바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써왔죠. 이 변수와 배열을 간단하게 비교해 본다면 age는 20, 이거 정수형 변수 하나죠. 메모리 4바이트의 공간이 확보되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했으니까 20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는 자료형에 맞게 자료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열로 선언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곧바로 데이터 값까지 초기화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생기고요. 여기에 차례대로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5개 적었지 실제로는 5,000개, 5만 개 이렇게 대량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만 이것 전부 다 배열명 array ARY 하나로 다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바로 배열입니다. 여러분 또 충분히 추측할 수 있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그렇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해서 배열에 저장해서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배열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앞에 나왔나요? 여기 없네. 자, 대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 대량의 데이터 중에 중요한 거는 같은 자료형일 때만 가능합니다. 전부 다 정수 아니면 전부 다 실수, 문자 이렇게 같은 자료형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선언을 할 때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인트형이다. 아니면 문자라면 캐릭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거라면 우리가 int age라고 하면 정수값 한 개를 저장하는 일반 변수잖아요. 근데 나는 배열이야.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 여기서는 5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 라면 어디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배열명 뒤에 사각 괄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개수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 정수 5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로 선언해줘. array라는 것은 정수 5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단순히 메모리만 확보인데 메모리 확보하자마자 곧바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면 우리 수학에서 집합기호 중괄호죠. 이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차례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70, 162, 174, 169 차례대로 저장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분명히 int array 5라고 되어 있는데 값 한 개만 있죠. 자, 이 값이 한 개, 즉 부족할 때는 부족한 값은 무엇으로 채워진다? 무조건 0으로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array 5라 선언을 하고 첫 번째 값만 0으로 주고 나머지 값이 없죠. 자, 그럼 첫 번째 원소에는 값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원소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원소 수가 초기값 개수보다 많으면
0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의도적으로 모두 0, 이게 0이라서 0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int array 5는 그리고 초기치를 1로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1, 나머지 값이 없죠. 낙동강 오리알 들어갑니다. 우리 코딩하다 보니까 0으로 초기하는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되네요. 원소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메모리 정수 몇 개 저장할 만큼의 배열 메모리를 확보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컴파일러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집니까? 뒤에 초기값 리스트가 나오죠. 아, 이거 몇 개지? 1개, 2개, 3개, 4개, 5개? 프로그래머가 5를 생략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 것은 알았고, 배열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배열에 있는 각 값, 배열을 구성하는 각 값을 element, 원소라고 합니다. 이 원소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사항인데, 배열은 배열 통째로 한꺼번에 값을 저장하거나 읽어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배열 원소 단위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배열 원소를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죠. 자, 우리 배열명을 적어주게 되면, 자, 애니메이션을 다 보유할게요. 배열명을 적어주게 되면 이 배열명은 나 배열이야. 이 배열 전체에 대해서 시작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나중에 포인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은 느낄 때 나 어디를 가리켜?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켜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일단 머릿속에 사진 찍어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레이 배열에 5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는데 나는 콕 찍어서 여기에 값을 185로 변경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겁니다. 어레이는 185 대인문 삑 안 되죠. 배열 통째로 배열명 다음에 곧바로 대인문 안 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포인트 배워야 알겠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값을 185로 바꾸고 싶어. 여러분이 대인문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배열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이 C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배열명 뒤에 인덱스라고 보이네요. 인덱스 또는 첨자라고 합니다. 써줘야 돼요. 이 첨자 여기 사각괄호 안에 0이면 첫 번째 원소, 1이면 두 번째, 4이면 다섯 번째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소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각괄호 안에 인덱스를 적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눈에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죠? 첫 번째 원소라고 하는데 인덱스를 0으로 시작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틀립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야 돼요. 1부터 하게 되면 프로그램 결과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원소는 인덱스가 얼마다? 원소가 5개니까 4까지 가겠죠. 이거 배열을 처음 배우면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것 이겁니다. 꼭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대인문 185를 저장해 지워지고 185 될 거고요. 나는 첫 번째 원소에 새로 입력을 하고 싶어. 스캔F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캔F에서는 데이터가 들어갈 주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 원소의 시작 주소. 우리는 모른다 했잖아요. 그럼 누굴 이용하면 ampersand 기호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원소의 값을 더하기 1을 하고 싶어. 얘를
163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뿔뿔 연산자? 가능합니다. 나는 세 번째 원소의 값을 10을 더해서 184로 바꾸고 싶어. array 2 174죠. 10을 더해서 184를 어디에? 다시 array 2에 넣으시오 입니다. 여러분이 배열을 선언할 때는 앞에 잠깐만 돌아가. 안 되겠네요. 자,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때만입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선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배열명 첨자 사용해서 원소 한 개씩 사용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 원소 수가 100개면 100개나 되면 어떻게 처리하지? 10만 개든 100만 개든 모두 반복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문을 이해하고 나면 왜 배열이 편할까? 배열의 원소 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딱 한 군데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나는 array 5 정수 5개 들어갈 메모리 확보, 그리고 여기에 값을 몽땅 11111 넣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언문에서는 메모리 확보까지만 끝났어요. 나는 직접 여기에 하나씩 따로따로 넣고 싶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rray 0에 1 넣어주시오. 다음 1, 1, 1, 1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소 수가 5개가 아니고 500개면 내가 이걸 얼마까지 가요? array 499에 1 넣어주시오라고 총 500문장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이렇다면 배열을 쓸 이유가 없어요. 5,000개면 내가 5,000개의 대인문을 써야 돼? 자, 이것을 우리는 for와 같은 반복문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인문 모양이 거의 똑같죠? 어디만 달라요? 여기만 달라요. 변한다. 자, 무언가가 바뀔 때는 반복문의 제어 변수를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5번 반복하네. for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몇 번 반복해요? i가 0, 1, 2, 3, 4일 때는 반복하고 5일 때는 그만해 이죠. 5번 반복합니다. 자, 내가 여기에 0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좀 특이하죠. 아마 눈치챈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뭘 반복해? 지금 이 대인문을 5번 하잖아요. 이 대인문을 한 번만 적어주고 for를 통해서 5번 반복하고 싶은데 array 사각괄로 1까지는 똑같은데 이 안이 문제죠. 어떻게 변해요? 0, 1, 2, 3, 4로 변해요. 근데 우리 for의 제어 변수 i를 보면 이 i가 0, 1, 2, 3, 4로 변하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i만 적어주면 i가 0, 1, 2, 3, 4 변하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만일 5개가 아니고 1000개면 어떻게 하죠? 어디만 바꾸면 돼요? 이 5를 1000으로 변경만 하면 되죠. 원소 개수와 전혀 상관없이 반복문을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배열이 이런 첨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주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가보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진행. 나는 어레이 배열에 들어있는 이 값 5개의 합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할까? 이제 실제로 계산을 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역시 400개라면 이걸 내가 다 적나요? 아니겠죠. 우리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했더라? 일단 덧셈을 할 때 0으로 초기화해. 그리고는 다음에 현재 썸에다가 array 0을 더하라고 하네. 그럼 0 더하기 172 썸이 되죠. 다음에는 array 1을 더하라고 그러네. 162까지 가죠. 다음에는 array 2까지. 다음에는 array 3 169. 그 다음 array 4 163. 어때요? 결과값 똑같죠? 0 더하기는 덧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복문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덧셈 문장을 반복하는데 어디만 변한다? 여기만 인덱스가 변하죠. 아, 이거 4의 제어 변수 아닌가? 내가 적게 해놨어요. 4 i는 0부터 i가 원소 개수. 중요한 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4 i는 1부터 4일 때까지 i 뿔뿔 5입니다. 그죠? 5까지 해도 5번 반복이고, 이렇게 해도 5번 반복이에요. 그런데 왜 배열을 처리할 때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첨자를 0 시작하는 것부터 많이 써요. 이유가 뭘까요? 배열의 원소 자체가 첨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고, 자, 그렇다면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i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배열의 원소 수는 5개죠. 지우랬네. 5개죠. 이 5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배열 원소 수와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쓴다? 0부터 원소 수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 1뿔뿔에서 커지면 그만해로 씁니다. 어느 게 가장 좋다? 밑에 있는 방법을 쓰기를 권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 그럼 우리는 썸은 현재 썸에다가 array 누구를 덧셈을 해요? 0, 1, 2, 3, 4, 5로 변하죠. 누가 변해요? i가 변해요. 자, 나 자신의 값에다가 새로운 값을 더해서 변신을 할 때 우리 최초의 이 썸은 얼마여야 될까요?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form은 앞에 0으로 초기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코딩할 때 우리 배열의 합구하는 거 진짜 많이 해요. 성적의 합계, 실적의 합계, 학생 수의 합계.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코드 합계 0으로 초기화. for i는 0부터 얼마까지? 배열 원소 수보다 작을 때까지 현재 썸의 배열의 원소의 값을 차례대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배열의 합을 구하는 거고, 사실 여기 한 문장이라서 중괄호가 생략된 거죠. 만약 내가 평균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um 나누기 원소 수를 하면 되죠. 만일에 sum도 정수고 원소 수도 정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 실수로 캐스팅 해줘야 평균이 정수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정말 배열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이 배열의 값을 차례대로 모두 일씩 증가시키고 싶어? 아니면 감소시키고 싶어? 여기서는 100씩 감소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반복문을 잘 코딩 못하는 학생들은 일단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냥 적어보라고 그랬죠. 그냥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반복해가 표시가 됩니다. 볼까요? 첫 번째 원소의 값 array 0는 array 0 빼기 100
줄인 거죠. 다음 그럼 얘가 70 변하겠죠. 다음은 array 1을 100 빼면 62, 다음에 74, 다음 69, 다음 63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세 문장만 적어봐도 여기만 변하잖아요. 배열의 코드는 이제 거의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0부터 원소 수보다 작을 때까지 각 원소의 값에서 100을 빼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배열 코딩하는 패턴 for i는 0부터 i가 원소 수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그리고 시작 끝. 이 안에 코딩을 할 때 먼 i 이게 원소죠. 이 원소가 0부터 원소 수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얘에다가 프린트를 하든지 대입을 하든지 곱하기를 하든지 머릿속에 for i는 0부터 원소 수보다 작을 때까지 먼 i입니다. i. 요 패턴을 기억해뒀다가 코딩하면 되겠어요. 자, 배열 원소 처리할 때 주의사항. 배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다가 이 문제가 바로 이유입니다. 자, 첨자의 범위는 0부터 원소수 빼기 1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을 1, 2, 3, 4, 5, 6, 7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나 이거 array 0인 것 같아. 코드를 작성을 할 때 array 1부터 array 5까지 사용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array 5에다가 원래 값 빼기 100을 하시오 라는 코드를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rray 5는 사실 여기 없어요. 내가 사실 여기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 헷갈리죠. array 5는 없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런 거 없어요 라고 에러라고 적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array 5가 어디일 것 같아요? 느낌 오죠? 0, 1, 2, 3, 4 다음 기억 장소를 array 5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표시가 되지 않고 여기에 값이 빼기 100이 되니까 내 원래 값하고 틀리게 나오겠죠. 그리고 가끔 첨자는 0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array -1을 하게 되면 어딜까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잘못된 곳이죠. 자,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곳의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면 괜찮아요. 근데 만일 이 아래 내용은 예를 들어서 5개의 키가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int 0. 그럼 하나, 둘, 셋, 넷, 5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array 5의 값을 100으로 바꿔버렸다면 그냥 height 0 값을 있는 거 지워버리고 100이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height의 값을 height 첫 번째 원소에 100을 넣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배열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었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첨자의 범위 이렇게 C 언어는 틀렸어 라고 정확히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칼같이 알아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